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서 이제 전력공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력공학이 뭐 1장부터 여러 장이 있는데 전력공학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표의 숫자는 크게 보지 마세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구두로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송전, 그 다음에 배전, 우리가 또는 송전, 배전, 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송전과 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파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송전, 배전, 발전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시험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송전, 배전, 발전이 다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전력공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송전과 배전이 절대적인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내용들이 2차 실기에서도 100%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전과 배전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차 때 공부를 잘 해두시면 2차 때 상당히 파워풀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 내용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표를 보는데, 자, 요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뭐 1장, 2장, 3장 하고 나오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1장부터 예를 들어서 뭐 7장,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여러분 송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배전 파트의 내용에 속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송전, 배전. 글자 크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송전과 배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있죠. 여기가 여러분 뭐다? 바로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발전은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수력, 화력, 원자력.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죠.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 파트와 송전 파트와 배전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송전하고요, 배전하고 합쳐서 평균, 에버리지로 말씀드릴게. 요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버리지로 18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송배전 합쳐서 에버리지로 18개. 그 다음에 자, 발전 파트에는 적게 나오면 한 문제, 그리고 많게 나오면 한 3문제, 평균 한 2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송전과 배전과 발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께서 먼저 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주요 항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챕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챕터를. 그래서 1장부터 쭈르륵 해서 6장까지인데 이게 다 이제 송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송전 파트를 보면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2차 실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중요한 챕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숫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한 장당, 한 챕터당 기본적으로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 장은 버릴까? 버릴 장은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당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송전선로, 선로정수, 송전선로, 안정도, 고장, 중성점.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크게 송전공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송전공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 어디까지가 송전이고 어디까지가 배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맞아요. 대략적으로 철탑은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철탑 구경하시죠. 철탑이 대표적인 송전이고요. 여러분 전봇대 보이시죠? 전봇대가 대표적인 배전선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감이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송전이 뭐고 배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탑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배우는 게 송전공학, 송전선로고, 그 다음에 전봇대에 관한 걸 배우는 게 바로 배전이다. 무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이 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안정도가 뭐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다 철탑에 관련된 자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철탑에는 전선이,
자, 전선이 지나가죠. 그 전선에 전력을 보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공급하는, 그 공급하는 것까지 배우는 게 다 송전이다라는 거죠. 그럼 전력을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겠냐?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안정도야.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송전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상전압 유동장애. 자, 요 유도장애까지 요 뭐 8장까지가 여러분 송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배전솔로 얘가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 배전공학인데 배전공학이에요. 얘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배전으로 뺄 수도 있고 뭐 송전으로 뺄 수도 있는데 뭐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배전공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우리가 뿌려주냐 이런 거지. 자, 송전은 어떻게 하면 보내주냐의 개념이었고, 자, 배전은 어떻게 하면 나눠주냐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배전공학에서도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요, 여러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전솔로 요 9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별표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송전도 중요하고 배전도 중요한데, 자, 여러분께서 배전 챕터가 여기서 하나로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버려야지 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얘 꼭 가지고 가야 되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력, 화력, 원자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력과 화력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원자력은 시험 문제에 거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께서 정답만 문제에서 정답만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력 발전 문제 가끔 나오는 거 요거 한 문제 맞추려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그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 자체가 안 돼. 자, 대신에 요 화력까지는 여러분 다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력까지는 여러분 본문 내용과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고 원자력 발전은 그 문제 있는 그 정답만 문제답만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충분할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전과 배전과 발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전력공학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자, 제가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목표. 자, 목표를 먼저 세워드릴게요. 자, 문제의 목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주세요. 전력공학이 20문제죠. 자, 20문제 중에서 여러분 15개 이상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15개 이상.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15개만 맞춰줘도 된다 이거죠. 그럼 전력공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전력공학은요, 정말 열심히만 하면요, 충분히 15개, 16개, 17개 이렇게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반면에 여러분께서 전기기기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 이런 과목들은 좀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전력공학은 그래도 수식보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서 트라이 해볼 수 있고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최소 한 15개는 맞춰주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개를 맞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예, 그쵸. 간단하게 말하면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무한반복을 해가지고 15개를 맞추는 건데 이 무한반복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공부하는 순서예요. 공부하는 방법. 먼저 인터넷 강의.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딸딸딸 해야겠죠. 그래서 이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냥 외워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예외로 치고요. 대부분의 10개가 있으면 한 7개 정도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먼저 이해하셨으면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그럼 요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이론 강의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론 부분을. 자, 그리고 이론 부분의 강의를 들었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를 할 텐데 요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돼요. 동영상 강의. 자, 동영상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반복 많이 해줘야겠죠. 반복을 할 때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때요. 별표가 예를 들어서 3개짜리가 있어. 그리고 별표가 예를 들어서 2개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표가 1개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전력공학대 시험 문제 시험 합격했다는 소리 나오지 떨어졌다는 소리 안 나와요. 자, 복습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바로 얘야. 별표 3개짜리와 2개짜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별표 하나짜리는요. 크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표 1개짜리 중에서도 제가 셈못 치거나 아니면 선생님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 이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은 막 TV 쪼면서 암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별표 2개나 별표 3개야. 이것만 공부해도 양이 많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거. 그럼 선생님 어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아, 그건 알려드린다니까. 별표 3개나 2개짜리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별표 1개짜리 중에서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면 이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건 답만 외우세요. 자, 그런 거는 뭐 답이라도 외우면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 문제들, 답도 외우란 말이 없는 문제들은 그냥 아, 이거 선생님 넘어가도 되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여러분 박자가 잘 맞아야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십니다. 한번 믿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송전 파트와 그 다음에 배전 파트와 발전 파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 배전 합쳐서 한 18개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배전 파트 버리시면 안 돼요. 꼭 챙기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 문제. 여러분 계산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개 문제 중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는 보통 많게 나오면 적게 나오면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됩니다. 2문제에서 4문제. 그래서 한 30%, 25%에서 35%그 사이 왔다 갔다 보통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 선생님 저 공식 다 못 외웠는데요. 그럼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정시간이 없으면 복잡한 계산 문제 다 빼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문제만 확실히 맞출 수 있으면.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식이 많아서 공식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문제 열심히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필기만 봐서는. 일단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내가 공식이 좀 약해. 공식이 약하고 하면 이번에 꼭 필기는 붙어야 돼. 그럼 공식 중에서 복잡한 계산 문제들은 좀 빼고 간단한 건 봐도 충분하다 이거죠. 왜 못 넣었다고 어려운 문제부터 DB 쫓냐 이거. 그렇게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좀 절약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전력공학 이제 학습 전략인데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학습 전략에 해당을 해요. 해당을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한번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과목은 출제경에서 파악한 것처럼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 말로 서술된 유형이다. 그렇죠? 말로 서술된 유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 선생님 저 약해요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암기 위주의 학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한 반복 학습도 그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학습 목표에 반복 학습 횟수를 정해두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때 자, 계산 문제는 한 3번 정도는 풀어주셔야 돼.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는 3번 정도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있죠. 이론 암기하는 건요. 정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횟수를 정해놓지는 않게요. 그리고 다만 최소 계산 문제는
같은 문제라도 최소 3번 이상은 풀어봐야 익숙해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암기 과목은 반복 횟수와 정답을 맞추는 문항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15회 반복한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자, 여기서 이제 15회인데, 자, 여러분 15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어떻다. 예, 강박관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5번을 봤는데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고 시험장 갈 때까지 기억할 수가 있겠어. 그럼 5번만 봐도 돼. 6번만 봐도 돼. 그래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여러분 횟수는 좀 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후 두 번째 유형, 계산 문제 유형도 출제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에서 정한 핵심 내용 중 상위 우선순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즉, 계산 문제이던 설명하는 문제이던 나중에 마지막 총정리하실 때는 우선순위별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눴던 내용을 먼저 복습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